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또 이렇게 힘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일제 그 식민지 지배 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저항의 역사, 그 저항의 역사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1910년대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10년대. 자, 이 1910년대는 일제의 어떤 통치가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일제의, 그렇죠, 바로 무단 통치. 예, 무단 통치가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예, 무단 통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에 맞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웠느냐라는 것이죠. 자,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하나, 그 다음이 둘, 그 다음이 셋, 그 다음이 넷, 요 정도. 10년대 저항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만주 쪽이잖아요. 그죠? 만주 쪽인데 1910년대 이런 무단 통치하에서도 국외, 이건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국외, 나라 바깥입니다. 국외, 이 상황에서도 정말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세운 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군인들을 양성한 학교.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예, 바로 신흥무관학교라는 곳입니다. 네, 신흥무관학교.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회영 선생님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회영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이씨 육형제라고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부자, 여러분들 롤모델로 하고 있는 그런 부자 이회영 선생이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요. 그래서 모은 돈이 지금 시가로요, 여러분 아마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약 한 600억 가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되죠. 그걸로 이 지역에서 땅과 학교와 이런 것들을 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결과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흥무관학교고,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부자신가요? 어떤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돼야 될지 바로 이 이회영 선생이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10년대 이제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한 분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동경이에요. 도쿄, 일본 도쿄. 일본 도쿄에서 또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19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어서 일어났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네, 바로 3.1 운동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3.1 운동이라는 겁니다. 1919년 우리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네. 예, 저희 어렸을 때는 늘 3월 1일만 되면 3월 2일 날 이제 개학을 하거든요. 그럼 3월 2일 날 3.1 운동 기념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나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야, 이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요즘은 이런 거 부르나요, 여러분들?
저희 때 이제 이런 거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3.1운동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이 3.1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운동에 대한 뭐 배경,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두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3.1운동은요. 그 배경을 본다면 당시에 세계가 다 싸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이라고 하죠. 1차 세계대전.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 속에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뭘 주장하냐면 민족 너희들 알아서 해라.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예요.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라.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에 의해서 나왔던 이런 거. 오, 그래? 그럼 식민지였던 우리도 그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영향을 준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저쪽 도쿄에서 있었던 바로 28 독립선언이에요.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이제 이 도쿄에 있는 일본 유학생들. 네, 일본 유학생들. 일본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쪽 네, 여기 있는 이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28 독립선언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점에 바로 이 고종이요. 마지막 어찌 본다면 이제 마지막 황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뭐 나중에 이제 아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니까 어쨌건 고종이 있습니다. 고종. 이 고종이 승하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고종이 어떤 장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 아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때를 기회로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 네. 이 탑골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운동. 이게 바로 3.1 운동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3.1 운동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 있어요? 그렇죠. 유관순. 그죠? 예,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천안, 아오네 장터죠. 천안, 아오네 장터에서 유관순과 같은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네. 여러분이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 배경은 뭐냐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도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들처럼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하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 3.1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3.1 운동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지금 현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바로 대한민국.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민국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국이었잖아요. 대한제국. 그거는 황제의 나라였죠. 이제 민국,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1 운동 때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저항은 했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어떤 지도부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부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도부를 만드는데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계기, 이게 바로 3.1 운동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더라.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3.1 운동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19년 김인현, 19년이 김인현이거든요. 김인현에 일어났던 저항. 자, 어쨌건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국호를 얻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우리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상하이예요. 상하이. 네, 바로 이곳 상하이. 이곳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하이, 네, 여기 지금 상하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상하이에서 출범하고 있더라.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전체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에서 이제 민국, 국민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바로 공화정의 선포입니다. 이걸 공화정이라 그래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나라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 우리도 지금 대통령 뽑잖아요. 국민이 뽑잖아요. 그런 어떤 공화정, 이런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었다. 국민의 주권의 시대를 열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이 국내에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활동이 뭐냐면요. 먼저 연통제,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 다 여러분들 이게 국내 어떤 그 사람들끼리 연결고리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을 하려면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돈도 들어와야죠. 왜냐면 그래야 이 조직이 돌아가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학급에서도 왜 그 학급비 걷잖아요. 그 학급비를 갖고 또 이렇게 학급을 운영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임시정부가 돌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두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정조직이라든지 정보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독립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신문도 있어요. 그 신문이 뭐냐면 바로 독립신문. 독립신문. 여러분들 이 독립신문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독립협회만 떠오르시는데, 독립협회의 독립신문도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나중에 이동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이동을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정착하는 곳은 충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예를 보면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상하이에서 이동을 해요. 예, 이동을 하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윤봉길. 윤봉길 의거가 있었고, 결국 맨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충칭, 중국에 있는 충칭이라는 곳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상하이에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예, 출발하다가 윤봉길 의거가 터집니다. 폭탄 탁 던지잖아요. 그 폭탄이 딱 터지면서 더 이상 이 상하이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워진 거예요. 일본이 이제 가만 냅두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나중에는 충칭에 정착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출발했던 게 1919년, 윤봉길 의거가 1932년, 그리고 충칭에 정착한 게 1940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약했던 그런 활동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부, 이런 정부의 어떤 법통 계승, 이게 지금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